산청 하동 산불이 오늘로 열흘째를 맞았지만 지리산을 사수하기 위한 진화 작업은 지금 이 시각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조한 날씨와 강풍, 그리고 100cm에 이르는 두터운 낙엽층으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오늘 김성용 국립경북대 산림과학과 교수와 함께 산불 상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교수님께서 계신 국립경북대 안동에 위치해 있잖아요. 네. 대피령까지 내려지고 금요일까지는 휴업까지 했다고 하는데 그때 상황 어땠습니까? 네, 그 25일 날 오후죠. 오후에 강한 바람이 불었고요. 그래서 안동시 기란면에 있던 불이 이제 국립경북대학교 쪽으로 이제 확산을 했고요. 다만 거기 학교 앞에 낙동강이 있다 보니까 불길은 이제 학교 쪽으로는 오진 않았는데 학생들이 많이 이제 놀랐었고요. 그래서 학교를 지금 휴교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그 경남 산청 지리산 진화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데 어제 오후에 산청 산불이 진화율이 99%다라고 전해졌는데 저희가 조금 전에 보도를 해드렸지만 오늘 오전 5시 기준에도 99%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에요. 1% 정도로 봤을 때 빨리 꺼질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 1% 완진이 아직 안 되는 이유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일단은 뭐 지리산은 산세가 네. 좀 많이 험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지상 진화 자원들이 투입이 사실은 많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또 불은 이제 계속 바깥으로 확산을 하기 때문에 이제 불이 이제 화염이 확산하는 속도보다 이제 진화하는 속도가 더 느린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계속 이제 진화율이 계속 이제 답보 상태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지상 진화 인력이 투입되기가 어려운 지리산 지형인데 그럼 야간에는 헬기마저 못 띄우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경우엔 야간 진화 작업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네, 맞습니다. 헬기가 이제 안전상의 문제로 좀 투입이 되기가 어렵죠. 네. 그래서 지상 진화 인력들이 투입이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세가 험하죠. 사실 숲길이나 이렇게 그 진화 대원들이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 되는데 국립공원은 그런 곳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진화가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지리산이 낙엽층이 두텁기 때문에 물을 대기가 쉽지 않다라고 또 전해졌어요. 이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낙엽층이 두껍기 때문에 이제 물이 투하가 되기가 어려운 거죠. 헬기가 물을 이제 뿌리더라도 수관층도 다 울패돼 있기 때문에 네. 물이 일차적으로 차단이 되고 낙엽층에 물이 떨어지더라도 그 낙엽층의 그 밑에 이제 토양층까지 물이 닿아야 되는데 네. 닿지 않다 보니까 불이 잘 꺼지지 않는 것이고요. 네. 또 진화대원 분들이 이 낙엽을 계속 긁어도 이게 낙엽이 이제 1m 이상까지 쌓여 있기 때문에 이 방화선을 구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죠. 네. 이게 1m라고 하면은 어림잡아도 요 정도 길인데 그 정도의 낙엽을 긁어낸다는 게 쉽지도 않을 것 같고 또 헬기에서 물을 뿌릴 때 지표면에 물이 잘 닿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빽빽한 나무들 때문이라고도 하더라고요. 뭐 침엽수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 국립공원은 보존 지역이기 때문에 네. 사실 뭐 이렇게 숲을 솎아주거나 그런 작업들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관층이 이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헬기에서 물을 뿌리더라도 지표면으로 이제 닿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지리산 산불의 여러 가지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좀 진화가 어렵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좀 우려되는 상황입니까? 완전 진화까지는 좀 얼마나 걸릴 거라고 보세요? 네, 완전 진화까지는 이거 뭐 예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네. 지금 상황에서 불을 끄기가 상당히 어려워서요. 시간이 좀 장기화될 수는 있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바람이 많이 불지 않기 때문에 네. 산불의 확산 속도나 뭐 이런 것들은 조금 더디게 확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산불이 더 확산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뭐 어제 새벽에 안동에서도 갑자기 재발화가 일어나고 의성에서도 재발화가 돼서 급하게도 진화 작업이 벌어졌어요. 오늘도 그럼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경북에서 계속 이어진다고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주불이 진화가 되더라도 계속적으로 잔불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낙엽층이 두껍기 때문에 그 안쪽에 불씨가 다 숨어져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바람이 다시 불면 그 불씨가 살아나서 계속적으로 또 이제 재불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런 환경들 때문에 사실은 잔불 정리가 10일 이상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 주불을 진화했다는 개념이 그러니까 화선이 더 이상 퍼지지 않는다고 봐야 되는지 이 주불의 진화 개념 그리고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네, 주불이라고 네. 하는 것은 이제 불은 계속 안에서 바깥으로 확산을 하게 되는데 네. 그 바깥쪽에 있는 화선 띠를 이제 주불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불은 이제 훑고 지나가기 때문에 그 안쪽에 이제 타고 남은 불씨들, 낙엽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타는 것을 이제 잔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바깥으로 확산하는 그래서
지금 피해를 입지 않은 곳까지 확산하는 주불은 잡았는데 네. 그 안쪽에 있는 낙엽들, 그다음에 잔불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다시 불이 이제 붙을 수가 있는 거죠. 네. 참 이번 산불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지역도 굉장히 많잖아요. 뭐 의성, 안동, 청송, 영덕, 영양에다가 뭐 바닷가 마을까지도 까맣게 그을린 모습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교수님이 보시기에 이번 괴물 산불 이렇게 빠르게 확산된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바람이 강하게 불었다는 건데요. 네. 사실 봄철은 통상적으로 강한 바람이 붑니다. 특히나 이제 25일 날 정말 태풍급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갑자기 안동에 있던 불이 영덕까지 확산을 한 거죠. 네. 그래서 바람을 타고서 비화가 많이 날아가서 네. 이렇게 불씨가 이제 사방으로 많이 흩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산불이 계속적으로 새로운 산불들이 계속 생기다 보니까 네. 불을 진화하기가 좀 많이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숲이 지금 현재 탈 수 있는 물질이 좀 포화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닥불을 좀 태워보면 모닥불을 태울 때 그 모닥불의 양이 작은 것과 큰 것은 큰 차이가 있잖아요. 네. 사실 그렇죠. 그런 거라고 쉽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불이 화세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또 수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이 진화 인력들이 다가가지 못하고 헬기 진화에만 좀 의존하는 그런 상태가 돼서 산불의 피해가 좀 컸던 것으로 지금 판단을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영남적 산불도 역대 가장 큰 규모로 산불로 봐야 됩니까? 그 경북과 경남적 산불로 인한 피해 구역도 5만 헥타르다라고 전에 들었는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규모인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축구장 면적으로 봤을 때 한 7만 개에서 8만 개 정도 되는 그런 수치고요. 어마어마한 네. 수치죠. 사실 2000년 동해안 산불 때가 지금까지 우리나라 산불의 역대 최고 기록인데 네. 2만 23,000여 헥타르입니다. 두 배가 넘네요, 지금. 네, 2배가 넘는 상황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재민이 많이 발생했다는 네. 거, 주택들이 많이 소실됐다는 거, 사망자도 많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산불이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큰 산불이 이제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재산 피해도 막심했습니다만 이재민도 많이 발생하고 또 사망자도 정말 적지 않게 발생을 했습니다. 이번 산불로 인한 인명 피해만 70명이 넘는 규모인데 인명 피해가 이렇게 커진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일단은 산불을 미리 예측을 해서 그분들을 좀 이르게 좀 대피를 시켰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25일 날 이것도 사실은 저희들도 예상치 못했던 그런 너무 강한 바람이었거든요. 그럼 미리 8시간, 10시간 미리 예측을 해서 그분들을 사전에 좀 대피를 시켰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이제 당황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어려웠던 부분들이고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예측을 잘해서 미리 대피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산림청에서는 확산 예측 시스템이라는 걸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 시스템이 너무 산불이 크다 보니까 제대로 이제 작동이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뭐 서버의 용량의 과다라든가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그런 문제들로 정보가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분들이 대피하기가 좀 어려웠던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산불을 계기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 같은 것들도 좀 시급히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주민들이 문자를 받고 뭐 이 지역으로 대피를 해라라고 해서 그 지역으로 갔더니 그 지역에 또 산불이 번져서 다른 지역으로 대피를 하고 이런 좀 해프닝도 있었는데 이런 건 어떻게 좀 개선이 필요할까요? 재난안전 문자에 대해서는. 네, 재난안전 문자 결론적으로 이제 잘못된 정보가 간 거거든요. 네. 네. 예측을 잘못한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측 정보가 정확하게 생산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저도 재난 문자를 받았었는데 저는 대피소를 어디로 대피하라는 문자는 못 받았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그 정보들이 너무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너무 똑같은 정보가 가고 하다 보니까 이제 대피하는데도 너무 혼선이 야기가 되는 거죠. 지금 이제 확산 예측 정보가 있고 대피소의 정보가 있고 또 핸드폰에 다 사람의 위치 정보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정보를 잘 융합을 하게 된다면 어떤 사람은 어디 대피소로 가고 이런 정보들이 충분히 생산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연구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런 플랫폼 같은 것들을 좀 개발을 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시스템이 좀 잘 구축되어야 한다라고 이런 부분을 좀 필요할 거라고 보는데 그 산불 확산 속도가 워낙에 빠르잖아요, 교수님. 그렇다 보면은 주민 대피령이 잘 내려졌다 하더라도 받고 바로 대피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때 뭔가 대처법 또는 대피 요령 같은 게 있을까요? 사실 그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지만 그래도 이제 산불이 다가오는 방향으로 확산을 하게 되면 앞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산불 확산 속도가 사람이 뛰는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에 불이 더 빨리 다가온다는 거죠. 그렇죠. 결론적으로 불을 회피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회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 네, 그런 방법들이 되게 중요하고 만약에 산에서 불을 만났다고 한다면 화렵수가 있는 쪽으로 대피하는 것이 가장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네.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뭐 계곡 그 산 안에 있는 계곡이 물가라서 좀 안전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계곡으로 가면 또 위험하다면서요? 네, 사실 계곡에 만약에 물이 좀 있고 하다 보면 네. 하게 되면은 좀 안전할 수도 있는데요. 계곡은 산이 다 둘러싸여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연기가 이렇게 빠져나가지 않고 계속 머무를 수가 있습니다. 갇히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질식사의 우려가 좀 있게 되고요. 또 봄철 같은 경우에는 계곡에도 물이 없습니다. 그렇기 아. 때문에 계곡 쪽은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차를 타고 대피하는 과정에서 불길을 피하지 못해서 참변을 당하는 이런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도로로 불길이 번질 경우에는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사실 대피는 차로 하는 것은 옳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런가요? 특히나 네. 도로가 좁고 이런 곳에서는 사실은 그것도 정답이 될 수는 없는 거죠. 네. 2017년 포르투갈 산불을 좀 예를 들어드리면 포르투갈에서 자동차로 많은 분들이 산불이 나서 대피를 했는데 네. 고속도로에서 산불을 만나게 됩니다.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한 60분 정도가 사망을 했던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차로 대피하는 것도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 산불 뭐 원인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만 조금 전에 화렵수가 있는 쪽으로 대피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나무의 종류, 이 수종과 함께 또 좀 산불 저지에 도움이 되는 게 임도라고 하더라고요. 이 수종과 임도가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 건가요? 네, 일단은 수종 같은 경우에는 침엽수와 화렵수를 같이 태워보면 침엽수가 화세가 훨씬 강합니다. 그리고 이제 화렵수가 화세가 약한 거죠. 그리고 이제 봄철에는 화렵수에는 잎이 펴 있지 않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중에 있는 그런 탈물질들의 연료량이 적습니다. 그 말은 화세가 약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화렵수가 이제 안전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침엽수 같은 경우에는 송진, 테르핀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불이 지표면에서 타던 불이 공중으로 이제 확산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화염의 네. 크기가 좀 커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임도 같은 경우에는 임도가 있게 되면 우리가 진화 장비들이 좀 투입이 될 수가 있고 네. 네. 그래서 불을 좀 빨리 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산림에는 임도가 많이 적기 때문에 진화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그렇다면 이제 산림을 복원하기 위해서 지금 뭐 소나무 이제 지금 심어진 상황인데 이게 그럼 다 뽑아서 다시 심을 수도 없고 화렵수를 다 바꿀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다른 대응 방법이 있을까요? 네. 산불 피해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다시 소나무를 심으면 안 되고요. 화렵수를 심어야 되죠. 그렇죠. 네. 그렇지만은 이제 산주분들의 동의가 필요한데 네. 소나무만큼의 그런 소득이 있는 수종들을 좀 선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화렵수를 심더라도 산림의 부가가치가 높다라는 것을 설득을 해서 화렵수를 계속 심어 나가야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소나무림 같은 경우에는 또 다 벌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소나무를 좀 속가배기를 해줘야 됩니다. 네. 나무와 나무 사이 간격을 좀 떨어뜨려서 불이 이렇게 크게 번지더라도 옆나무로 옮겨붙지 않게 하는 작업들 그런 것들을 하게 된다면 산불의 확산 속도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네. 참 너무나 많은 피해를 불러온 이번 산불. 직접적인 요인으로는 의성 지역의 경우에는 성묘객의 실화가 꼽히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통 대부분의 산불 원인이 뭐 입산객들의 부주의로 꼽히고 실제로 자연적으로 발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실화에 의한 산불이 99%입니다. 사실 1%는 낙뢰가 쳐서 네. 산 정상부에서 산불이 나는 경우밖에 없거든요. 결론적으로 이제 사람의 실수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산불은 자연이 대상이지만 이제 사회적 재난이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산불을 예방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네. 의성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대피를 하셨다가 다시 돌아오셔서 처음 했던 행위가 소각행위라고 합니다. 네. 그 정도로 국민의 인식이 불을 다루는 인식이
좀 잘못돼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이번에 이제 실화죄 처벌을 강화해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 이런 청원도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조금 전에 저희가 들어온 소식들을 보면 경북 산불 관련해서 실화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가 이제 입건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이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 실화죄 처벌 강화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좀 반대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방화가 아니잖아요. 네. 내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 정도의 처벌을 받을 거야라고 네. 한다면 좀 효과가 있겠지만 이분들은 일상생활에서 쓰레기를 태우거나 이러다가 불이 이제 실수로 옮겨 붙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처벌 수위를 강화하더라도 이분들은 이 처벌 수위는 나하고는 저는 연관성이 없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실은 그 처벌 수위를 높이기보다는 그 소각을 하는 행위는 결론적으로 생활에 어떤 니즈가 있는 겁니다. 쓰레기를 태운다는 거는 종량제 봉투를 쓰기가 네. 어렵다는 부분들 네. 뭐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좀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수원 조사도 곧 실화자에 대해서 이뤄질 예정이고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텐데 근데 이게 개인한테 손해배상을 어느 정도로 청구를 한다고 해도 실제로 필요한 금액에는 턱없이 부족한 게 실정이잖아요.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손해배상 청구를 다 할 수는 있지만 네. 그걸 다 받을 수 없기 네.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제 정부에서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죠. 지금 이제 산불로 이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이제 과거부터 한번 돌이켜 보면 이제 정부에서 지원이 되게 늦은 경우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좀 지원을 해드려야 되고 피해 입으신 분들은 트라우마가 되게 강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금전적인 어떤 지원 이외에 심리적인 그런 지원들, 그래서 어떤 심리 치료를 받는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촘촘하게 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산불 상황이 좀 장기화하면서 현장 진화대원 그리고 헬기 조종사분들의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피로 누적이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 지금 불을 끄는 작업을 좀 더디게 하는 요소들을 좀 어떻게 일단 봐야 됩니까? 네, 일단은 전략이 중요하죠. 진화 네. 전략. 모든 사람들이 투입이 돼서 뭐 열흘씩 불을 끌 수는 없으니까요. 결론적으로 통합적인 전략을 통해서 교대 작업 같은 것들도 좀 해야 되는데 사실 산불 현장에 지금 큰 어려운 점은 관계 부처들이 너무 많이 이제 산불 진화에 참여를 한다는 점이죠. 그게 이제 더디게 하는 요소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컨트롤 타워가 좀 필요합니다. 네. 사실은 중앙 통제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전략을 잘 수립해서 산불을 꺼야 되는데 어떤 구역에 어떤 인원들이 투입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통합적인 관리를 통하게 된다면 진화 효율을 좀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컨트롤 타워가 뭐 산림청, 소방청 중에 뭐 어느 기관이 주도적으로 맡아서 아예 좀 전반적인 역할을 맡아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기관에서 산불의 위치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기관이 결론적으로는 통합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헬기 진화대원이나 이제 조종사분들의 노령화 관련해서는 대응법이 좀 없을까요? 대처법이? 지금 그 문제는 사실 상시 고용이 되냐 안 되냐의 문제죠. 네. 뭐 이게 사실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일단 산림적 측면에서만 봤을 때 산불 한 6개월 정도 네. 이제 고용을 할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산사태도 있습니다. 사실 산림 재난 중에 산사태, 병해충 이것까지 묶으면 1년 통으로 어찌 보면 상시 고용이 가능한 체계거든요. 그래서 이 재난 세 개의 산림 재난을 묶어서 우리가 상시 고용 체계가 된다면 이 노령화 문제도 좀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이번에 진화 헬기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거를 온 국민이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대형 진화 헬기가 지금 좀 부족하다고 들었거든요. 교수님께서도 대형 진화 헬기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있는 헬기들은 가장 문제는 야간에 불을 끌 수 없다라는 부분이죠. 네. 근데 이제 우리 항공기 진화를 도입하게 되면 야간에도 어느 정도 불을 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산림청 헬기는 담수량의 문제는 없습니다만 네. 사실 지금 지자체 임차 헬기 이번에 이제 그 추락했던 네, 비행기처럼요. 맞습니다. 네. 그 담수량이 작거든요. 그래서 네. 그 헬기는 담수량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물을 뿌려서 불을 확 꺼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을 해야지만이 진화 효율을 좀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 이제 좀 비가 많이 내려서 하늘이 좀 도와주면 좋겠지만 그 부분이 이제 저희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 우리나라도 중국처럼 뭐 인공강우를 쓰면 어떠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더라고요.
네, 사실 네. 중국도 사실은 인공광우를 좀 실험적인 측면에서 했고요. 네. 우리나라도 실내 실험은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봄철이기 때문에 인공광우의 원리를 보면은 주변에 있는 수증기를 끌어모아서 한쪽에 내리게 하는 거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다 건조하기 때문에 수증기를 끌어모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좀 효과는 좀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참 마음 같아서는 인공강우를 마음껏 뿌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에선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참 이번 불로 조금 전에 리포트에서도 보여드렸는데 이재민이 너무나 많이 나왔잖아요. 이분들이 일상생활로 돌아가는데 얼마나 좀 시간이 걸릴까요? 네, 일단 주택 피해도 상당히 많죠. 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산불이 이제 계속 그 잔불 정리하는데도 재불이 계속 또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통해 가지고 좀 촘촘하게 좀 지원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불에 타지 않았더라도 일단은 뭐 그을린 재가 있을 수 있고요. 냄새가 남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다 몸에 좋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네. 일단 돌아가셨을 때도 좀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마스크를 꼭 착용을 하셔야 됩니다. 생활을 하는 데 실내에서도요.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산불이 발생을 했을 때 미세먼지를 한번 측정해 보면요. 우리나라 나쁨 기준의 미세먼지의 80배까지 증가를 합니다. 지금도 계속 이제 안동 지역에 가보면 매캐한 냄새가 나거든요. 그게 다 이제 초미세먼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꼭 착용을 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실내에서도 꼭 마스크를 착용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참 그리고 이번에 뭐 인명 피해, 재산 피해 많이 났습니다만 문화재 피해를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천년 사찰인 고운사가 전소가 됐고 또 그 외에 많은 문화재들도 피해를 봤는데 문화유산 보호에는 뭐 어떤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네, 산불이 발생을 했을 때 문화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보다는 네,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문화재가 산림 인접지에 네. 많이 있죠. 산림하고 너무 가깝기 때문에 피해 우려가 있는 건데 그런 문화재 있는 곳에는 화렵수를 좀 많이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침엽수를 좀 배내고 거기에 화렵수를 심으면 좋은 거죠. 특히나 네. 이제 뭐 동백나무라든가 이런 나무들이 상당히 산불에 강하거든요. 그런 나무들을 좀 심어서 산림적 측면에서 우리가 문화재를 보호할 수 있는 산림 관리 기술로 그런 체계를 좀 만드는 것이 좀 옳다고 봅니다. 그 보통 이제 3, 4월 이 봄철에 불조심 얘기를 특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기상 이변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여러 가지 나오고 있고 산불 앞으로도 더 주의를 해야 될 텐데 대응 체계나 뭐 진화 대응 자원 이런 부분도 좀 전체적으로 변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산림청에서도 많이 노력을 했고 네. 진화 자원도 많이 확충을 했지만 이게 사실은 기후변화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진화 자원 확충 그리고 진화 전략에 대해서도 좀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불을 자꾸 따라가면서 끄거든요. 네. 헬기가. 네. 그것이 아니라 불을 좀 가둬서 끄는 간접 진화 방식 이런 것들은 미국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서 우리도 진화 방식에 대해서도 한 번쯤 더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네. 저희가 좀 앞으로 고쳐가야 될 것들이 개선해야 될 것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김성윤 국립경북대 산림과학과 교수와 함께 산불 상황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